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하루에 SNS를 10번 이상 접속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주 손쉽게 접속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SNS를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선생님? 네, 어머니들이 게임 중독 많이 걱정하시는데 SNS도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사진 모습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새로운 옷 또는 이렇게 먹은 음식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초등학생은 특히 새로 얻은 장난감이나 이런 교구 같은 거를 찍어서 버전 업된 것을 많이 찍어서 올려요. 근데 조금 부작용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노출시키지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도 다 노출이 돼서 이름이나 사는 곳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제 좋아요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용어들 앞에 다 요거 달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요 개수를 세요. 그래서 너는 내 거를 눌러줬는데 나는 뭐 안 눌러줬네. 그리고 싫어요는 좋아요에 10개 버금가서 그 차감되거든요. 자기들끼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SNS도 중독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관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해시태그 이거 기억나시죠? 샵 모양. 네. 이거는 사실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이리 씨를 제가 위해서? 이 해시태그 딱 하고 나서 개그맨입니다. 행사 싸게 해드립니다. 행사 잘하는 개그맨 MC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SNS로 또 답장이 딱 오죠. 행사가 얼마에 가십니까? 뭐 갖고 다양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치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하다. 치맥보다는 인맥이다. 그럼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니 뭐 그나마 우리 뭐 이리 씨한테 행사가 온다니까 참 다행이기는 한데 이렇게 순기능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역기능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겠지만요.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딸려 검색되는 내용들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내용들이 함께 학생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SNS를 워낙 많이 하고 인터넷을 아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 학교 자습실에 아이들이 와이파이를 좀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검색할 내용도 많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인터넷 강의도 듣고 검색도 하지만 여러 서핑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 그냥 딱 솔직하게 얘기해서 딴 짓을 많이 한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SNS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만 무조건 하지 마라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만 안 쓰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SNS를 잘 활용해서 자기를 알리거나 심지어는 비즈니스까지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즈니스도요? 네. 이걸 잘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 취미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개 이상은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쵸. 그리고 아이가 또 검색을 할 때는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가 이 아이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머니가 유익 있게 보셔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그것도 교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한 어머니들도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독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해서 아이들이 나를 좋은 본보기로 가져갈 수 있게끔 좀 어머니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게 SNS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SNS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다학에 또 수학 고민을 들고 온 학생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입니다. 아주 똘똘한 남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차로 달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바로 부산. 오늘 만나볼 친구는 어떤 친구일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스마트폰 중독. 그러게요. 한동안 또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네. 나올 때가 됐어요. 오늘 제가 또 SNS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그럼요. 거예요. 표정 보세요. 지금 빠져 있잖아요. 바가지 머리가 너무나 귀여운 오늘의 주인공 안서준 군입니다.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보는 서준이. 야구 게임을 하고 있었군요. 푹 빠진 모습인데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화면이 작으니까 이제 컴퓨터 보고 하려고 아니네. 오, 책을 꺼냈어요. 스스로 게임을 끄고 책을 꺼낸 서준이. 게임만큼이나 책도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 무척 기특합니다. 자, 책도 다 읽었고 이제 정말 공부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결심한 듯 밖으로 나오는 서준이. 우와, 첼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첼로를 능숙하게 켜기 시작하는데요. 서준이는 평소 집에서 첼로와 피아노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엄마. 숙제는? 수학 숙제 아직 다 안 했지? 다 안 했어? 수학 숙제도 해? 서준이는 숙제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했으면 그냥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했는데 지금 바로 할게 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떼쓰고 울거나 투정 부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말도 잘 듣고 숙제도 착실히 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서준이는 하루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엄마랑 1시간 반 정도 하고 숙제 조금 해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수학학원을 안 다니는 대신 집에서 꾸준히 문제집을 풀고 있다는 서준이. 익숙한 듯 문제집을 펼치는데요. 어라? 전국 수학학력 경시대회? 서준아, 이거 어려운 문제들 같은데 무슨 문제야? 요즘에 풀고 있는 경시 문제예요. 어렵진 않겠어, 푸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안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경시대회 문제를 풀 정도면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준이는 지금 교육청 영재원 소속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저희 수학에 신청하신 이유가? 네, 잘 하긴 하는데요. 아이가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풀어야 될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시험 치면 꼭 다시 한 번만 더 풀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빨리 풀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풀다가 실수하는 게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합니다. 네. 90분이 주어지는 경시대회 시험. 어머니 말대로 정말 서준이는 문제를 빨리 풀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예상대로 막힘없이 쭉쭉 풀어나가는 서준이. 한 채의 틀어짐 없이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연필에 힘이 가고 집중하는 모습이 일단 시작을 하면 일정한 시간은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90분 걸릴 문제를 60분 만에 끝낸 서준이. 보통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검산을 한다는데요. 경시대회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기 마련인데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경시대회 문제를 다 풀고 다른 문제집을 꺼내드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빨리 푸는 건가요? 그냥 원래대로 그냥 푸는데 그거 풀고 검산하고 나오니까 시간이 조금 빨라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싫겠네요. 옆에 저런 친구가 앉아있으면 난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 저 시간이라는 게 난이도와 문제량을 조절해서 적정량을 한 건데 저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빨리 푼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개념2의 문제부터 경시대회 문제까지 유형이 다른 수학 문제집 4권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총 5장을 풀고 있다는데요. 지금 눈 보셨어요? 매의 눈에 현란한 손놀림까지. 한 번 집중하면 이름을 불러도 모른다는 서준이. 서준이는 수학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수학은 두 번째로 재밌어요. 과학은 실험이랑 만드는 게 재밌고 수학은 다 풀고 나면 상쾌해서. 아이고. 야, 아저씨도 그 찍어서 맞췄을 때 되게 상쾌해. 그 기분이 엄청납니다. 문제집을 20분도 안 돼서 다 풀고 일어나는 서준이. 엄마 다 했어. 다 풀었어. 꼼꼼하게 풀어봤나? 검산도 해봤고. 지금 매겨볼게.
아니 아무리 뭐 빨리 한다고 해도 다 맞으면 상관없는 건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진짜. 빨간 색연필로 꼼꼼하게 채점을 해나가는 어머니. 결과가 무척 궁금한데요. 빨리 푼 것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높지만 곳곳에 실수한 문제들이 눈에 띄는데요. 심지어 풀지 않고 건너뛴 문제까지. 근데 건너뛰고 실수하는 게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게 큰 문제가 있으면 1번 문제,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를 통으로 안 풀고 건너뛰었거든요. 이거는 빨리 풀어서 실수가 아니라 문제를 건너뛰었다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네. 어머니는 틀린 문제의 답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꼭 다시 풀어보게 한다는데요. 서준이는 평소 어떤 문제를 어려워할까요? 조금 문제를 꼬아놓은 것도 있고 규칙 찾기가 어려워요. 자, 서준아, 이 문제는 다음은 어떤 규칙에 따라 소수를 쓴 거지. 자, 그럼 한번 풀이해보자. 제일 첫 번째 소수가 얼마야? 1.698. 연습장의 풀이 과정을 쓰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어머님. 전문가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규칙적으로 커지는 거다. 사실 어머님은 베테랑 수학 강사라고 하는데요. 1.698에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는 서준이. 20번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서준이는 엄마와 자, 공부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0.32 생각할까요? 곱하기 20을 지금 곱하기 엄마랑 하는 게 좋고 그 이유는 문제를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잘 이해하게 설명해줘요. 어머니께서 저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봄을 통해서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머님이 입으로 계속 다 하시지 마시고요. 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인지 또래 친구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서준이. 경시대회 문제도 아주 어려운 것 빼고는 곧잘 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서준이가 어려운 문제를 맞기 이전에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준이의 잘못된 습관이 굳어질까 걱정이라는데요. 수다학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고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제 아이는 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래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어이없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런 부분을 전문가님께서 조금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준이의 수학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학습 습관.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독서도 열심히 하고 첼로에 피아노까지 취미 활동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뭐 숙제하라고 하는 얘기에 뭐 입비죽거린 적 한 번도 없고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4학년 서준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은 확실합니다.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빠르게 막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역시 이거는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제 수학에서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실수를 한다, 깜빡했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실수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네.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OMR 카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친구들 중에 수학을 다 문제를 잘 풀어놓고 답안지를 밀려서서 맞아요. 엄청 시험을 망친다든지 아니면 답안지를 교체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수학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등 치명적인 이제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때 그러한 습관들을 잘 고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화면에서 나왔었던 문제를 봤을 때 11번과 13번 문제가 경향도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친구가 수학을 참 잘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났어요. 특히 11번 같은 경우에는 11번에 1번은 풀고 11번에 2번은 그냥 빈칸으로 남기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에 집착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습장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연습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연산 문제들은 그냥 문제집에 풀지만 풀이 과정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습장에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저희 수학의 문을 잘 두드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 놓치고 안 푼 거 지금 2번 얘기 나왔는데 2번마다 왜 이렇게 혼자 그렇게 크게 웃어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마치 뭐 마음이 누군가의 급해서. 실수를 발견하고 너무 막 신나는 것처럼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속도에 집착해서 저기다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너무 좀 웃긴 거예요. 귀엽기도 본인은 하고. 그런 실수는 안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몰라서 쭉쭉 넘어갔죠. 실수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지.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저는 서준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게 됐을까? 이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 해병대 캠프를 갔던 것 같아요. 해병대 캠프를 딱 가면은 조교들이 다 빨간 모자 쓰고 저기 기둥까지 빨리 뛰어갔다 와 선착순 1명 그리고 막 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빨리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서두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요거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거 꼭 굳이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생긴 해병대 캠프에서 생긴 걸 해병대 캠프에서 고쳐야 돼요. 네. 왜 김인진 선생님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선생님? 네. 서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르고 건너뛰고 자꾸 실수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만 빼면은 정말 칭찬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훌륭한 아이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영특한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많고 어머니께서 수학 실력도 겸비하시고 아이와의 관계가 평화롭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 푼 거를 보면 본인은 검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틀리는, 실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보니까 검산을 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하는 검사는 검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일이 쓰면서 풀이 과정을 손으로 쓰면서 검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네모 빈칸 두고 이 칸을 99로 나누고 답이 6이 나오고 나머지는 26이다. 그럼 이 빈칸에 나오는 수는 하면 계산을 한 다음에 네. 검산을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수를 99로 나눠봐서 목과 답시 나오는지 그리고 나눌 수 곱하기 목에 나머지를 더하면 이 수가 나오는지 그렇죠. 검산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쓰면서 머리로 대충 끝자리 수 맞으니까 이거 맞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요. 문제를 풀었어요. 그 문제가 35번 문제인데 네. 중립면체의 전개도를 주고 그 전개도를 조립했을 경우 왜 안 되느냐 이유를 찾는 거였거든요. 한 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짧고 길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개도가 조립했을 때 완성되지 않는다가 정답인데 그러면 뭐 면, 기역, 니은과 이쪽 면이 다르고 멸이 어떻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 안 맞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띡 치고 이 부분이 짧아서 이렇게 썼어요.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자신만의 언어로 정말 누구한테 구슬로 말하듯이 그렇게 답을 쓴 네. 거예요.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는 얘가 알고 있어도 이거는 오답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쓰기를 또 유독 싫어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쓰는 방법을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께서 독서를 같이 한 다음에 독서록을 쓰는 활동을 하면 좋아하는데 책을 읽고 나서 주인공이 한 일과 이름 이런 줄거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수학적으로 또 탐구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대해서 탐구 활동 문제를 하나 정하는 거죠. 이쪽 집에서 저쪽 집까지 100m였는데 주인공이 75걸음으로 갔어. 그럼 한 걸음당은 얼마일까? 집이 50m면 몇 걸음에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같은 거는 숫자 같은 건 자신이 대답을 해서 탐구활동 문제를 쓰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쓰는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학습 습관이 제일 주된 것 같은데요. 검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준이의 인지 능력은 매우 우수 수준이고요. 처리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매우 빠른 그 아이고, 그다음에 강점은 토막자기하고 동형 찾기인데 공간지각력하고 시각적 집중력과 기억력에서 매우 강점을 보였고요.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공통 그림 찾기, 어휘, 행렬출인데 어휘가 좀 낮게 나왔어요. 네. 그 학습 성향은 보면 행동규범, 탐구형인데요. 이 탐구형이 나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확히 딱딱 떨어지니까 문학이나 시, 뭐 소설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져요. 그래서 그 공간지각력은 좋은데 어휘가 약간 약하게 나온 게 네. 이런 학습 그 습관이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왠지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 35번 문제를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수학 성취도 평가로 가볼 텐데요. 네. 후행 95, 현행 95, 전체 95로 매우 우수한 수준인데요. 한 문제씩 틀렸는데 이것도 역시
빨리 풀려다가 실수한 걸로 보이고 네. 근데 이게 중위권에서는 한 문제 틀리는 게 꿈의 한 문제지만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입시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사실 당락은 한 문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이왕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한 문제를 어떻게 안 틀릴 것인가 지금부터 습관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게 어머님이 가장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문제씩 틀렸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후행은 19번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요. 이게 하루 몇 시간인지 그리고 일 동안 시간수, 요 일수와 시간수를 계산해서 곱셈 문제였는데 단순한 계산이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수의 단위가 커지고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계산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현행 같은 경우는 11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것도 다 아는 문제였어요. 나눗셈 식을 쓰고 빈칸에 들어갈 수를 채우는 거였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620을 적어야 되는데 610을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실수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게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분명히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준이 같은 경우 규칙 찾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규칙 찾기 문제는 대부분 일정한 숫자나 표나 그림을 규칙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 뒤에 몇백 번, 몇천 번 뒤에 나올 것을 찾아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등에 있는 규칙성 찾기 문제는 대체적으로 패턴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순서대로 나온 것들에게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서 규칙성 있게 나열하는 경우 그리고 또는 이렇게 가운데 점을 대칭으로 해서 이게 숫자들이 숫자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접혔다 폈다 그림처럼 봐서 그 문제를 푸는 경우 그리고 한 단계 하는 게 아니라 두 단계씩 세 단계씩 건너뛰어서 여러 개의 규칙을 적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숫자를 처음부터 1, 2, 3, 4, 5가 아니라 거꾸로 큰 수부터 네. 작은 수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 1, 3, 5, 6, 7, 8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숫자 뭉치를 패턴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들을 좀 익혀놨다가 문제를 꼼꼼히 읽고 그 패턴들을 잘 적용해 본다면 규칙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덤벙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문제 다 잘 풀어놓고 덤벙돼서 실수를 하거나 검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억울하고 속상한 게 없거든요. 지금부터 공부 습관을 좀 잘 잡도록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풀이 과정 잘 적고 검사를 제대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풀이 과정을 잘 풀어 쓰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친구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꼼꼼하게 잘 써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그것을 학생 스스로가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엄마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습관들이 결국에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근데 일단 수학에 대해서 이제 재능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을 좋아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을 해주셨을 때 잘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차분하게 공부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오, 생각하셨는데 진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준이가 쓰고 있는 펜이 너무 가벼워요. 펜에다가 좀 쇳덩어리 같은 거 하나 위에 달아가지고 펜을 좀 무겁게 하면은 빨리 쓰고 싶어도 천천히 쓸 수밖에 없어요. 오. 답답해서 화병 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팔에 근력이 많이 생기면서 아, 네.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 자기가 스스로 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틀렸다는 거는 내가 약점 있는 거고 그걸 눈으로 보면 다음에 고쳐질 것 같아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는 게 10번 보는 것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 써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습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실수가 어디서 왜 생겼는지를 내가 써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가 있고 나중에도 그 같은 실수가 안 생기게끔 회상할 수도 있거든요. 즉 모르는 문제들을 엄마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친절한 방법이지만 네.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거를 자꾸 실수를 해서 틀리는 친구들에게는요,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줄을 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게 줄 치라고 하니까 팍팍팍팍팍 뭐든지 다 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뭘 구해야 되는지에서는 이제 박스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용어나 개념 같은 거, 단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조를 하면서 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도형을 주고 이 두 도형의 모서리의 합과 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도형 관련된 거고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새로운 용어 나왔고 합과 차. 아, 이거는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합도 구하고 차도 구하는구나. 구하는 게 두 개구나.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뭐 다 알잖아 싶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면 실수가 네.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중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습관은 도움이 되니까요. 추천합니다. 그것도 뭘 알아야지 되죠. 문제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도 뭘 모르는 애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죠, 우리. 우리라뇨.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난 그랬는데. 근데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내 아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또 다른 조언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 친구를 제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희열이 무엇인지를 아는 친구인데요. 맞아요. 상쾌하대잖아요. 네, 상쾌하다는 표현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몰입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혹은 그 활동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자기에게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도전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의 몰입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문제들과 그다음에 맞는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문제집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좋은 문제들을 추천해 주시는 것이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연습장에서 혹은 그것을 풀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습관의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문제를 빨리 풀고 안 쓰면서 푸는 이유는 쉬워서 그런 거니까 어려운 문제, 지금 경시대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좀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다음에 써야 하지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수학의 그 경향이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융합 내지는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교육이 지금 대세거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풀이 이외에 독해력이나 아니면 쓰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활동도 함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구제 같은 경우도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연습장에 푸는 거, 그리고 문제에 줄을 치는 거,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 뭐 요 정도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서준이에게 분명히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수학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서준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전해드립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손으로 하는 수학입니다. 서준이가 어려워하는 규칙성 찾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는 풀이 과정을 꼼꼼히 쓰고 그림을 그려보고 색종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등 손으로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준을 높여라입니다. 현재의 수학 수준은 이 아이의 능력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거나 내지는 쓰지 않으면서 푸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보다 수준을 높여주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방향 잡고 빠르게입니다. 농구에서 슈팅을 쏠 때 방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빠른 슈팅은 무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학에서도 스피드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리 씨도 결정적 한방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서준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실바늘? 네. 실바늘. 네. 왜냐면 그 서준이가 수학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메었으랴. 참 큰일에는 순서가 있는 이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바늘 귀에다가 이 실을 잘 넣어가지고 해야 그렇죠. 일이 착착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은근히 바늘 귀에다가 이거 실을 끼기가 어려워요. 이 훈련을 통해서 맞아, 이거 침착해야지 이게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침착하고 차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이 다 됐을 때 그 다음 단계 훈련으로 네. 뭐가 있냐면은 그 제 인생만큼이나 많이 꼬여 있는 네. 이 바로 이 실타래 풀기. 요거 굉장합니다. 요걸 아주 인내력을 극강으로 요구하는 네. 이 훈련까지 마스터하게 되면은 아주 그 침착한 아이로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하나만 하시죠. 아니 실하고 바늘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네. 실타래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서준이가 진짜 네. 화병 걸린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반대네요. 자,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데 뭔가 습관이 잘 잡히지 않아서 덤벙대다 보니까 문제를 놓치고 점수를 잃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나중에는 속상해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수학 습관을 잡는다면 진짜 문제 풀고 나서 더욱더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준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기를 저희가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파인드 매스 시즌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 수학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서비스 안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야, 아니 근데 그 서비스라고 하면은 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 음식 나오는 거 요거잖아요. 저기 이거 뭐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김일희 씨 팬이래요. 서비스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사실 수학보다는 이 사장님의 통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수학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 서비스가 또 그런 서비스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했죠 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예.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거리인 청년 실업률. 정부와 기업에서도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취업박람회, 청년 취업 아카데미, 해외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학이 배출하는 학생들의 전공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 전공이 실제 근무하는 업종 직무와 연관 있는가를 따지는 전공 불일치 비율이 50.5%에 달했습니다. 즉, 전공과 맞는 일자리가 없어 2명 중 1명은 전혀 공부해보지 않은 직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신입사원 이직률 또한 27.7%. 이러한 잡 미스매칭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산에 위치한 데이터 기반의 취업 매칭 컨설팅 전문 기업인 S사. 이곳에서는 잡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직자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잡 미스매칭을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좀 스마트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시장에서는 정보의 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와 구직자의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았는데요. 구직자와 기업, 서로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칭을 시키자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매칭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최적의 구인구직 매칭을 실현하기 위해 수학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구인 기업에서 자기들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 못하고 있고 구직자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교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럼 어떤 변수를 집어넣으면 괜찮을까?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산업수학혁신센터는 S사가 기존에 보유한 직무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던 정보 혹은 2차 가공이 가능한 정보를 선별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분류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생성해내기 위해서 주로 수치 해석, 선형 대수학의 행렬, 벡터의 연산 등의 수학적 원리가 뒷받침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이제 예전에 알았으면 수포자가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을 저는 수학에서 봤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면서 좀 제일 불안해하는 게 예측 불가능일 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수학을 접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매칭 시스템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된 수학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보일 수 있는 막대 그래프, 뭐 히트맵 아니면 뭐 수용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뭐 이런 정보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플랫폼을 계속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로 히트맵 방법을 적용해 만들어진 리크루팅 게놈맵은 직무 정보가 지도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이 방법은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의 개인별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직업 매칭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구인 구직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구직자는 잡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고 기업 또한 직무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해내는데 무엇보다 수학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직무, 즉 직업 시장은 계속적으로 바뀔 거란 거죠. 그 계속적으로 바뀌는 걸 처음에 뭐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기준을 계속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직업 시장을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바뀌면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어야죠.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맞춤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기반의 중심에 있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직률이나 실업률을 줄이는데 이 수학이 한 몫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학의 활용도 또 편리함에 대해서 많이들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작업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수학자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오랜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착화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조차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거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기업에 엄청난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수학자들이 수학적인 시각에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떠한 개념들을 수학과 융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분류라고 하는 것과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네. 이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시각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시각화, 그다음에 히트맵이라고 해서 빨간색은 좀 많은 정보가 있는 곳,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차갑다라는 느낌의 그런 적은 데이터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그런 히트맵이라는 것은 비교 시각화라고 하는 등의 네. 여러 가지 시각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시각화는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등 시각화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바탕에 수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니까 아까 그 매칭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이 단어가 사실 그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단어입니다. 아유, 빨리 좋은 우리 또 여자분하고 노총각이. 그럼요. 빨리 매칭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소개팅이나 네. 또는 뭐 맞선할 때 뭐 매칭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네. 여기서도 만날지 몰랐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이런 그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매칭 알고리즘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산업 전반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의 공식 기관 국립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매년 레지던트들이 이제 병원에 선발하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스턴이나 뉴욕에 있는 저명하고 유명한 병원에 그 의대 졸업한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불꽃 튀는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들도 병원을 지원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그 능력 있는 인재들 중에서 자기 병원이 필요로 하고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이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국립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매칭이라는 말에서 그 보면 이제 여자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조건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고 최적의 상대를 이제 맞춰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병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선발해서 순위를 매기고 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적 분석이 이렇게 최적의 상대를 뽑는데 효과적으로 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은 오히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가슴이 좀 와닿았는데요. 어쩌면 이게 바로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수학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측을 얘기하면 일단 서비스업에서 예측은 수요 공급 예측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인데 그 오늘 본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미스매칭을 바로 잡으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는 학생과 기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동안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직무에 맞고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과목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전공 취업 관련된 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매칭 시스템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기업과 학교가 서로 정보를 계속 공유하지 않아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매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내지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은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직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 수다학과 이 매칭이 잘 된 케이스잖아요. 제가 이 처음에 섭외될 때도 네. 이 수다학이다 보니까는 100여 분의 수학자분들이 이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서 수다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저를 선택해서 제가 이거 온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맞죠? 선생님들 다 맞잖아요. 가장 적절한 MC로 뽑혀서 저도 온 그럼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그 수학이 이렇게 곳곳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나중에는 뭐 개그 수학, 뭐 수학 개그 뭐 이런 것도 막 접목이 가능할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좀 만들어봐요. 제가 창시자가 돼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저희 파인드 매스 시즌2 산업수학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그냥 지겨운 것만이 아니라 산업수학의 기반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와 산업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 이 수학이 그렇게 지겹다고만은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에는요, 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또 수학 궁금증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